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드릴 프로젝트는 공원 지도 우리가 새로 그릴래요라는 아주 기나긴 여정의 에, 탐구 과정입니다. 어린이들이 동네에 공원에 나갔다가 공원 안에 들어있는 시설들이 공원 지도 안에 제대로 잘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공원 지도를 새로 그려서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수, 측정, 비례, 방위 등에 대한 개념이나 공원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 타인을 위한 그림 상징 고안 등의 탐색이 장기간에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슈엔미터라고 하는 측정에 관한 프로젝트가 있죠. 유치원의 실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측정이었는데 자기들에게 책상이 하나 필요했고 그 책상을 얼마만한 크기로 만들 건지 책상의 길이와 높이를 정하는 과정에서 측정의 도구로서 신발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신발과 미터자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도 아이들이 공원 지도를 다시 그려보겠다고 나선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어,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쓸모있게 다시 구성해서 그려보겠다고 한 아주 따뜻한 마음의 배려가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어쩌면 너무나도 큰 공원을 그림지도로 그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도전적인 주제였음에도요. 어린이들은 굉장히 몰입되어서 모험으로 가득 찬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른 봄부터 초록에 대해서 탐구해오던 한 그룹의 어린이들이 공원으로 탐색을 나가기로 하니까 다른 몇몇의 아이들도 함께 가보기를 원했어요. 물론 협동교수협의회에서는 공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흔쾌히 여러 아이들이 동행하는 걸 허락했고요. 그래서 공원으로 공원을 바탕으로 펼쳐질 그 안에 그 다양한 생물들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생물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사람들과 공원과의 관계, 또 공원이 지니고 있는 의미, 또 공원에서의 사람들의 모습 등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공원에 가서 아주 울창한 나무, 아주 신기한 벌레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새와 꽃들, 다람쥐, 그 다음에 여러 편리한 휴식 공간, 운동기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색다른 만남을 통해서 아주 들뜨고 흥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공원에 다녀온 후에 공원에 갔을 때의 느낌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자기네가 도시에서 그냥 일상을 어, 어, 유지하고 살고 있을 때는 어, 일상은 어쩌면 아플 때라고 얘기했는데 미움과 때리는 마음이 나오고 금이 가는 마음이 있는 그런 일상이래요. 그런데 공원에 갔을 때는 별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온다고 했고요. 또 우선이 같은 경우는 마음이 차갑게 변하면서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걸 느낀대요. 일상에서는요. 그런데 공원에 가면 마음이 신나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다음에 일상에서는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어둡게 변할 때가 많은데 공원에 가면 즐거워서 웃으면서 밝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진이 같은 경우는 마음에서 가시가 돋아나고 갈라지는데 공원에서는 신나고 즐거워되는 마음의 꽃향기가 나온다고 하면서 공원에 갔을 때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상황을 아이들이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서너 차례 이제 공원을 여기저기 탐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던 중에 정문 앞에서 공원 안내 표지판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자기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탐색을 했던 공원과는 아주 다른 안내 주소가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누락된 시설물도 너무 많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설물도 제대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표지판대로 한다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 주어야 하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글자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려서 표시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어린이들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공원 지도를 다시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협동교수협의회에서는 이 공원은 약 700평방미터 정도의 굉장히 꽤 넓은 지역에서 5세 어린이들이 이 지도를 구상하기에는 지나치게 도전적인 과제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지도 그리기에 내포되어 있는 수 또는 공간 개념, 방향이나 위상학적 위치 또는
아까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겠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상징 보완, 그 다음에 지도를 그릴 때 실제로 7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여 그려야 되니까 축척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계산할 때 필요한 어림센 측정에서의 길이 넓이 문제, 그다음 차원의 문제 등 수많은 학습에 대한 잠재력에 끌려서 어린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또 때로는 어린이들이 직관눈에서부터 오는 어른을 능가하는 놀라운 힘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몰입과 열정에 대한 무궁한 신뢰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민감하고 아주 수준 높게 적합한 시점에 지원을 한다면 어쩌면 이 프로젝트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에게도 하나의 모험이었어요. 그 공원 앞에 놓여있던 공원 지도인데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제대로 위치가 표시되어지지 않고 대략의 형태와 넓이만 표시되어 있는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 지도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선 공원 지도를 그리려면 공원의 방향을 정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공원 입구에서부터 처음 탐색했던 지역이 1번이고요. 두 번째 공간이 2번이고요. 세 번째 공간이 3번이었고요. 세 번째 공간에서 왼쪽으로 가서 네 번째 공간인데요. 세 번째 공간에서 이 왼쪽은 북쪽 방향이에요. 다시 세 번째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인 남쪽 방향을 다섯 번째로 갔고요. 다시 세 번째 공간에서 더 동쪽 방향으로 여섯 번째 공간을 탐색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정문 쪽으로 조금 내려온 다음에 정문의 바로 윗부분에 있던 북쪽 공간인 7번 공간을 탐색했고요. 그 다음에 남쪽 공간인 8번 공간을 탐색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탐색한 순서대로 5절지 종이에다가 필요한 대로 그려 나갔어요. 이렇게 3, 4, 5, 6, 7, 8 이렇게 그려 나가던 중에 아이들이 방향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향을 정확하게 가늠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데 임의로 그린 지도 방향이 제각기 달라서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길을 잃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반드시 방향을 정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침판을 한번 소개해 봤어요. 그런데 나침판을 어떻게 읽는지 또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서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가늠하려다가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협동교수 협의회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 공원 정문 앞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의 허락을 구하고 아파트의 가장 높은 층에 그 계단 참에 올라가서 이렇게 공원을 조망하게 되었어요. 어린이들이 아파트 계단, 가장 높은 곳 계단 참에서 지금 공원을 조망하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해서 촬영한 사진을 이렇게 맨 처음에 들어갔던 1번 공간,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갔던 공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세 번째 공간의 북쪽 공간이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 세 번째 공간에서 한 중심 공간의 남쪽 공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6번 공간, 그리고 내려와서 정문의 7번, 8번 순서대로 사진을 지금 촬영해서 조립해 놓은 거예요. 공원 전체 모습을요. 이쪽이 지금 공원의 입구 모습이죠. 그래서 이 공원은 이렇게 가로로도 이렇게 긴 커다란 대로의 차도가 있고요. 또 이렇게 세로로도 긴 차도가 있어서 큰 네거리의 한쪽 귀퉁이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이 지금 보시는 지도의 오른쪽이 남쪽이고요. 왼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정문이 서쪽에 있고 위쪽은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를 북쪽, 아래는 남쪽으로 자신들의 방향에 대한 약속을 바탕으로 지도를 그려 나갔는데 어느 날 공원 안에서 5갈래 길에서 또다시 방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때 지난번에 교사가 소개했던 나침판을 기억해냈고요. 나침판 읽기를 다시 시도했어요. 그래서 나침판에 그려져 있는 방위표의 빨간색 부분과 움직이고 있는 빨간색 화살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유추해내도록 했는데요. 어린이들은 그 둘이 하나가 될 때가 북쪽을 가리킴을 알아냈고 마침내 나침판을 도구로 방향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네 갈래 길에서 나침판을 이용해서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을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가늠하게 되는데요.
지도는 탐색한 순서에 따라서 붙여나가면서 그렸고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 것보다 지도가 훨씬 커졌어요. 그려나가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깨에 메고 다녀야만 하는 크기로 커졌죠. 어린이들은 지도가 너무 커서 불편하고 쓸모가 없다고 하면서 메고 다니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지만 결국 이 메고 다닐 지도는 언젠가는 줄여 그려야 함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원은 탐색한 순서대로 전지에다 그려나갔기 때문에 전지에 8장 반을 붙여서야 끝이 났는데요. 여름에 시작했던 이 프로젝트가 어느새 여기까지 하고 되니까 겨울이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 그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고백했고요. 그렇지만 참고 그려나갔더니 그려나갈수록 오히려 더 재미있었다고도 했어요. 무엇보다 큰 지도를 완성했다는 건 사실에 자랑스러워했고 자신들의 어떤 스스로의 끈기와 인내심에 놀라고 뿌듯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큰 지도를 메고 공원을 다시 탐색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이 주황색 부분이 아이들이 그려 붙여간 지도인데 거의 돗자리 크기로 굉장히 큰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애들이 깔고 앉아서 지금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곧장 지도가 너무 커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어린이들이 아까 제가 연령 표시를 할 때 3세, 4세 2명, 4세, 5세 3명, 또 5세, 6세 사이에 2명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왜 3세, 4세, 5세, 6세 이렇게 나이를 이중으로 적었냐면요. 5살이었던 어린이가 참여했다고 하면 5살 여름에 시작해서 6살 여름에 끝난 거의 1년을 넘어간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거의 13개월이 걸렸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어, 아까 공원을 탐색한 대로 종이 전지 한 장에다 차례차례 그려 나가서 붙여가니까 결국 8장 반을 붙이게 돼서 둘둘 말아서 메고 다니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불편하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니까 줄여서 이제 다시 그려야 된다는 거를 뭐 얼만큼 줄이는 것이 사용하기에 편리할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걸음수를 재어서 하거나 아니면 자로 재서 이거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공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지니고 있는 수 개념으로는 발걸음이나 자를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수가 너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협동교수 협의를 통해서 나왔을 때 어린이들이 측정해서 가늠할 수 있는 수의 크기가 10과 20 정도여야만 어림셈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러려면 이 큰 공원을 좀 더 큰 단위로 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에게 알맞은 어림셈의 단위로 떠오른 것은 공원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던 가로등이 있었는데 이 가로등의 간격을 기본 단위로 하여서 해결하면 어떨까 하고 어린이들에게 제안했어요. 어린이들은 받아들였고 가로등을 세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가로 길이로 18개, 세로로 17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공원이죠. 그래서 모형 가로등을 사용해서 가늠하기로 했는데 교사들의 생각이 공원이 너무 넓어서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원 전체의 길이를 가로등의 수에 의해 가늠하여 줄이기는 무리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교사들이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원 전체 길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끝에 모형 가로등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형 가로등을 가지고 어린이 각자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면 아마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로등이 18개고요. 이쪽으로 가로등이 17개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위로는 북쪽, 아래로는 남쪽, 입구는 서쪽이고요. 위로는 동쪽인데 이쪽은 모두 다 숲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형 가로등은 지금 어떻게 모형 가로등을 제공해 주기로 하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작업을 하는 걸 보시면 이렇게 엎드려서 지도 위를 기어다닐 만큼 이렇게 큰 지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지 한 장, 두 장, 이 두 장이 처음 갔던 공원 입구 쪽 첫 번째 탐색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탐색했던 공간은 그 위에 붙였고요. 다시 세 번째로 탐색해서 붙였고요. 네 번째로 탐색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그걸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로등을 가지고 이걸 줄일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이들 말은 지도를 줄이려면 이 가로등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로등 한 개 사이의 길이가 얼마인지 재보자고 했더니 어떤 방법으로 재고 싶으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걸음으로 재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마다 가로등 하나의 간격을 발걸음으로 쟀는데 어떤 어린이가 쟀을 때는 68걸음, 어떤 어린이는 69걸음, 어떤 어린이는 71걸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대강 이걸 70걸음으로 치자고 했고요. 그래서 교사의 경우에는 걸음수가 훨씬 더 적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걸음의 폭이 클수록 걸음수가 작아진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됐죠. 그런데 어린이들은 잴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걸음으로는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니까 정확하게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실측 경험을 통해서 측정의 기호 개념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잴 때마다 정확하게 나오는 기본 단위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폭이 큰 어린이와 보폭이 작은 어린이는 걸음수가 다르겠죠. 이렇게 보폭이 작으면 71걸음이 될 수 있고 보폭이 이렇게 크면 68걸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자기네 한 걸음을 대략 70걸음, 70으로 봤으니까 걸음 하나가 70cm니까 자도 70cm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단위가 필요하다는 걸 아이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0걸음이기 때문에 70cm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가로등 간의 간격이 아이들의 걸음수로 70걸음이라고 한다고 해서 꼭 70cm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 사이에 논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대단한 논리적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70cm를 주장했어요. 근데 마침 50cm 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아이들이 20cm를 더 붙여서 70cm자를 만들겠다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자의 눈금에서 정확하게 20cm를 짚었기 때문에 끈을 주고 20cm만큼 자르도록 했어요. 그런데 0을 기점으로 재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의 맨 끝부분부터 재기 시작했죠. 네, 여기 A지부터 재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0의 개념을 모르고 또 다시 1부터 끈의 길이를 맞춰 재보니까 이제 이번에 C부터 재야 되는데 B부터 재게 됐죠. 1에서부터요. 그래서 20까지 쟀지만 이 끈의 길이는 실제로 19cm였겠죠. 여기 A에서부터 재게 되면 20.5cm가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투명 플라스틱자였는데 0.5cm 간격으로 몸눈이 그려져 있잖아요. 어린이들 숫자 사이마다 작은 네모칸이 2개씩, 0에서 1, 1에서 2 사이 보면 작은 네모칸이 2개씩 들어있다고 하면서 1부터 쟀을 때 부족한 1은 1에서 옆으로 작은 네모칸 옆으로 간 지점부터 시작하면 1이 보충되어 20cm가 된다고 말했어요. 말하자면 두 번째 잴 때 아이들이 1에서부터 20까지를 쟀기 때문에 실제 길이는 19cm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1cm가 모자랐는데 결국 1이라고 하는 간격 안에 두 개의 작은 네모가 들어있기 때문에 B 지점의 1에서부터 왼쪽으로 두 칸을 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1cm를 보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날로그 방식의 추론에 의해서 기점이 되는 0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자 한 개로 잴 때는 너무 오래기 때문에 자가 여러 개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1에서부터 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자의 맨 가장자리에서부터 처음 쟀죠. 두 번째는 1에서부터 쟀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1cm가 모자라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는 1에서 왼쪽으로 네모칸 두 칸을 간 0에서부터 재게 돼서 처음으로 0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사진 기록이에요. 그래서 자기네가 5명이기 때문에 이 70cm 자도 5개가 있어야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70cm를 5개씩 붙여서 재게 되면 더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묶어세기를 발견해내요. 그래서 실측을 나가기 전 모형 가로등 2개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70cm 자 5개를 놓아 측정해야 할 거리를 실제 가늠해 보기로 했는데 어린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막대자 5개를 잇대어 재고 끈을 한 개씩 놓아 표시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그 끈이 모두 몇 개인가를 세어보자는 것이었어요. 묶어세기 위한 더 큰 단위가 필요에 해서 고안됐죠. 이를 통해 일정한 거리를 반복해서 재는 측정의 기본 개념도 이해하게 됐어요. 70cm 막대자 5개로 11번, 그리고 70cm 막대자로 2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길이는 모두 얼마일지 어린이들은 더 할 수 없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자가 처음부터 잘못됐대요. 이제는 자를 70cm로 할 게 아니라 100cm 자로 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0cm 자로 11번이 나왔고 다시 또 2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3번이 나오니까 70cm를 13번 더하면 얼마가 된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 말이 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100, 200, 300 이런 건 얼마든지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자를 다시 100cm 자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아이들이 만들었던 70cm 자는 스티로폼을 잘라서 만들었었는데 겨울이었고 나가서 이걸 재려고 하니까 바람에 날리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더 무게감이 있는 자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100cm 자를 5개 잇띄어 놓을 때마다 숫자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가는 방식으로 측정하기로 했어요. 날씨가 몹시 추웠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는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무자는 또 스티로폴 자는 어때요? 스티로폴끼리 붙여서 길게 잇대어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나무자 같은 경우는 계속 잇대어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더 기다란 자가 또 필요하대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거름으로 쟀고요. 거름의 기초에서 70cm 자를 만들었고요. 스티로폼으로 된 스티로폼 자는 70cm 자는 이때어 재기는 편리했지만 바람에 나르기 때문에 좀 무거운 나무로 된 막대자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70cm를 연속해서 여러 차례 더할 수가 없게 돼서 아이들은 자의 단위를 100cm로 다시 키웠고요. 100을 단위로 해서 나무 막대자를 가지고 나서 막상 재어봤지만 너무 여러 차례 옮기면서 재야 되니까 날씨가 너무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거보다 더 기다란 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줄자의 의미와 단위된 개념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제 더 긴 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자기네가 만들었던 스티로폴자나 나무 막대자를 직접 만들어서 체험해 봄으로써 기존의 상징 체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교사는 2m와 5m 줄자를 제공했는데 어린이들은 5m 줄자를 선택했고 100m, 100cm 5개를 데워보고 줄자의 길이가 같다면서 굉장히 만족했어요.